다음에 자연적 특성 한번 볼게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요거는 물리적으로 안 돼. 물리적으로 안 돼. 자, 칠판 보시면은 부동성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됩니까? 이동 안 돼. 그 다음에 부정성이라는 것은 뭐가 안 돼요? 생산이 안 돼. 영속성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됩니까? 하면 소모, 감가가 안 돼. 개별성이라는 것은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돼. 자, 지금 3월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가셔야 돼. 외워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부동성에서 발생되는 현상 5개. 부동성에서 발생되는 현상 5개. 토지는 전부 다 어떻다? 지역화, 국지화 현상을 띠고 있다. 서울에 아무리 토지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울산의 토지를 갖다 줄 수가 없어. 지역 옆에 다 붙은 토지는, 지역 옆에 다 붙은 토지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성을 갖고 있다?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지역화, 국지화입니다. 자, 지역화, 국지화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임장활동. 토지하고 서울에 간 자식은 보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가야 된다 그랬죠. 임장활동. 내가 현장에 임한다는 말이죠. 임장활동. 내가 현장에 임한다 보시면 돼요. 임장활동. 자, 그 다음에 내 토지 옆에 좋은 게 들어오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나쁜 게 들어오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외부 효과. 감정평가사가 와서 지역 분석하는 것도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자, 7월달, 9월달, 12월달 여러분한테 세금날로 옵니다. 세금날로 올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자, 5개 기억합니다. 5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단어만.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부동성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은 지역화, 국지화. 그 다음에 임장활동. 지역분석 외부효과는 같이 옵니다. 지역분석 외부효과 조세 수입의 근거.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니까 기억의 국지화. 자, 니은에 보시면은 외부효과. 맨 뒤에 보니까 지역분석. 이것 임장활동, 그 다음에 리얼 조세 수입 근거. 한 개 더 한다면 미음이죠. 미음.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기준. 부동산과 동산은 구분이 어떻게 틀립니까? 구별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그 옆에 보니까 공시 방법이 부동산과 동산은 틀리죠. 부동산은 등기, 그 다음에 동산은 점유라죠. 공시할 때. 그런 게 다르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제일 먼저 부동산의 특징은 지역화, 국지화, 그 다음에 임장활동, 외부 효과하고 지역 분석 같이 봅니다.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조세 수입 근거, 동산 부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는 것이 부동성입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부정성, 요거는 공식으로 좀 해봅시다. 공식으로. 자, 부정성 한번 쳐다봅니다. 밑에 41페이지에 기출 한번 풀고 넘어갈까요? 41페이지 밑에 기출 1번에 보니까 부동성은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 부동성은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응용하는 것도 없고. 자, 넘기셔갖고 부정성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부정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요거는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이 안 되는 거. 자, 요거 외울 때는 요래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1 개념을 3개 옵니다.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제일 먼저 요거 1은 뭡니까 하면 물리적 공급이 안 돼. 제일 첫 번째 1은 물리적 뭐가 안 된다고? 물리적으로 공급 안 돼. 그러면은 5글자를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완전 비탄력.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글자가 석자 있는 걸 기억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약가가 있어.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세 글자 있는 거 하나 더 집어냅니다. 세 글자. 요거면 되고. 생산비 법칙 성립안에. 자, 그 다음에 순수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왔죠. 다섯 번째니까 다섯 글자 끄집어내셔야 돼. 최유효용. 그 다음에 다섯 글자 한 개 더. 토지공개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플러스 1을 갖다가 3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 기억하셔야 돼. 자, 내용은 한번 볼까요? 내용.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생산이 안 됩니다. 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 봐야 돼. 물론 경제적으로는 됩니다. 물리적으로 안 돼.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제론 파트에서 어떻게 표시합니까 하면 완전 비탄력.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보면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 아파트가 모여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집약화.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 자체가 안 돼.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생산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해. 그 다음에 있는 토지를 최대한 베스트로 쓰라. 최유효용. 토지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사용 수익을 약간 이렇게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토지공개념. 그래서 우리가 부정성 공부할 때는 1 플러스 1 해갖고 3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 그 다음에 그 외에 알 거는 소유욕 생기는 거. 토지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 생기는 것도 부정성 때문에. 그 다음에 지대지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대지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부정성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미지로 공부하지 마시고 1 플러스 1 잡아가지고 3개. 1 플러스 1 잡아가지고 3개. 부동성 공부할 때는 몇 개? 5개. 아시겠죠? 부동성 공부할 때는 5개 기억하시고 부정성은 1 플러스 1을 3개 잡아내시면 돼요.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5개로 출발해가지고 똑같은 거 5글자 꺼집어내고 순서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3글자. 순서가 5번째이기 때문에 5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부정성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해 보니까 기억.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생산비 나왔죠. 생산비 X. 그 다음에 니은.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수직 완전 비탄력. 띠긋. 맨 뒤에 보니까 집약화. 그 다음에 그 밑에 최유효용 원칙의 필요 근거. 그 옆에 독점 소유욕 되어 있죠. 독점 소유욕. 그 다음에 리얼 지가 상승 유발. 지대 또는 지가 상승. 니음에 보시면 토지 공개념. 자, 기출 1번. 부정성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두 번째,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 물리적 측면에서 완전 비탄력. 됐나요? 자, 부정성 한번 더 볼게요. 부정성 공부하실 때는 1 플러스 1을 몇 개 가져가자고? 3개 가져가자고. 자, 물리적 공급 안 돼.
다섯 글자 완전 비탄력. 세 글자 집약화, 그 다음에 생산비. 다섯 글자 최유효용,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공부하실 때는 1 플러스 1 몇 개? 3개. 그 다음에 독점 소유이 생기고 지대 지가가 발생하는 것도 부정성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영속성은 암기할 필요 없는 게, 영속성은 부정성과 두 개만 좀 비교하시면 돼요. 부정성과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정성에서는 뭐가 안 되는데 물리적 공급이 안 돼. 그런데 영속성에서는 뭐가 안 됩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정성에서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돼. 그런데 영속성에서는 재생산 이론이 성립 안 돼. 요 두 개 비교하시면 돼. 재생산 이론이 성립 안 된다는 것은 토지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소모가 안 돼요. 감가가 안 돼. 아침에 우리가 제가 제빵집에 빵이 쌓여 있으면은 오후에 되면은 그거를 재생산을 해요. 왜? 오전에 다 팔려. 예, 그럼 다시 말해서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소모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소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재생산 이론이 성립 안 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생산비하고 재생산하고 구분해 주세요. 혹시나 헷갈리면은 생산비 법칙 할 때 B자 적어보면은 얘는 부정성밖에 될 수가 없어. 부정성밖에 될 수가 없어. 됐나요? 예, 그래서 생산비란 법칙이 나오면 이거는 부정성, 재생산 이런 놈이 이거는 영속성. 요 두 개만 비교하고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 생각하시면. 토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토지를 소유하면서 집 짓고 이익을 챙기고 내 죽고 나니까 자식은 거기다가 임대차 놓고 자기는 서울 갑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사용이익을 챙긴다 봐야 돼요. 그래서 소유이익, 사용이익 이런 이익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부정성이라 봐야 돼요. 이익이익이란 말은 부정성 말고는 안 놉니다. 아시겠죠? 부정성이 아니라 영속성. 이익이득이란 말은 영속성 말고는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이 토지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죠. 제발 술 좀 퍼마시지 말고, 딸 보고는 제발 그 비싼 옷 좀 사지 말고, 백 좀 사지 말고, 땅 좀 사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 사놓으면은 나는 그 위에 집 짓고 살고, 자식은 임대차 놓고 지는 서울 도망가고, 그 자식 죽고 나면은 또 그 밑에 있는 자식이 또 쓸 것이고, 걔 죽고 나면 또 그 밑에가 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쓰인다 봐야 돼요.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어떤 이익이란 말 있죠. 이익이득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영속성이라 봐야 돼. 그 이익은 어디 건데? 임대차 거야, 임대차 거. 그 다음, 그거 말고, 밑에 있는 것들은 가치, 장기, 장래, 미래 예측, 미래지향적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영속성이라 봐야 돼요. 됐나요? 그럼 영속성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부정성과 두 개만 비교하시면 돼. 부정성에는 물리적 공급 안 돼. 영속성에서는 물리적 소모 감가 안 돼. 부정성에서는 생산비 법칙 성립 안 돼. 근데 영속성에서는 재생산 이론 성립 안 돼. 요 두 개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뭐 나오면 이익, 이득, 임대차 이익이라는 것은 임대차 이득입니다. 장기 장래 예측, 미래지향적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 영속성이라고. 자, 영속성 한번 체크해 볼까요? 42페이지. 42페이지에 기억해 보시면 메뉴의 기억. 토지의 물리적 감가 상각 적용 배제. 물리적 감가 상각 적용 배제. 니은 재생산이론 적용 안 돼. 재생산이론 적용 안 돼. 그 다음에 딕업부터 해서 시역까지 보시면 전부 다 이익, 가치, 장기, 장래, 예측, 미래 이런 미래지향적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영속성이라고 봐야 돼요. 자, 기출 한번 볼까요? 1번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 미래란 말로 오죠.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란 말로 오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근거가 된다. 기출 1번과 3번은 같은 거예요. 1번과 3번은 같은 질문인데 아마 이게 회차는 다를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3페이지에 개별성. 자, 개별성 우리가 좀 독특하게 봅시다. 지금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3, 4월 달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단어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암기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3, 4월 때는 다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1, 2월 달에는 대충 봤다 하게 되면은 3, 4월 달에는 여러분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고 마무리합니다. 3, 4월 달에는 설명 안 된 것도 설명이 들어간다 봐야 돼요. 자, 개별성 한번 볼게요. 자, 개별성은 용어는 뭡니까 하면 대체가 안 되는 거야. 개별성은 대체를 한 것들이요. 자, 그러면 개별성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개. 우리 집 개 이름은 독구. 개 이름 뭐라고요? 독구. 그래서 우리가 개독구 기억합니다. 개별성 하게 되면 뭐 나온다고? 개독구. 개별하고 독점화 구체화 생기는 것들이 개별성. 개별성이라는 것도 개별 분석과도 관련이 있죠. 개독구, 개독구. 됐나요? 자, 독구가 얘가 성격이 더러워. 그래서 안 되는 게 3개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자, 책 한번 볼게요. 43페이지에 기억. 4번에 기억되어 있죠. 기억해 보니까 뭐 나와 있습니까? 일물일가 법칙 안 돼. 일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개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을 받으라. 같은 34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을 받으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찾아갑니다. 디귿. 표준지 선정 곤란하고 나눠놓고 부동산 간에 비교 안 돼. 부동산 간에 비교 안 돼. 찾았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공통의 원리 이론 도출. 공통의 논리 이론 도출이 안 돼. 그럼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익이라든가 장기 장래 미래지향적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영속성이야. 그런데 안 돼 곤란하다 놓으면 이거는 개별성이야. 뭐 때문에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독구 안 되는 거 3개 가져갑니다. 첫 번째 뭐가 안 돼? 일물가의 법칙 성립 안 돼. 두 번째 뭐가 안 돼? 부동산끼리 비교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같은 라인,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사는데도 내 집과 옆집은 틀리다 그래. 누구 집보다는 내 집이 낫지. 틀리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안에 뭐가 안 돼? 비교 안 돼. 일물가의 법칙 성립 안 돼. 그리고 공통된 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이론 논리 도출 이런 것들도 안 돼. 독구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3개입니다. 3개. 일물가의 법칙 성립 안 돼. 부동산 간에 비교 안 돼. 그 다음에 공통의 이론 논리 도출이 안 돼. 안 돼 하니까 개가 성질을 내죠.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이런 개 쓰리비가 나오죠. 이런 개 뭐가 나와요? 쓰리비가 여기서 나와. 개 쓰리비. 체크 한번 해볼까요? 리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의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를 야기한다. 이런 쓰리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쓰리비 이거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봤어요? 우리 시장론 파트에서 공부했어. 시장론 파트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 심심한데 한번 갔다 올까요? 시장론 파트. 페이지 111페이지. 야, 진짜 거짓말이라고 내가 책을 딱 한 번 딱 잡아갖고 넘기는데 111페이지 바로 나왔습니다. 야, 정말 신기합니다. 111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서 저거에 보니까 국지성 해놓고 이번에 거래의 비공개 돼 있나요? 그 옆에 개별성 돼 있죠. 비표준화 돼 있습니까? 개별성 돼 있죠.
그 다음에 비조직성 돼 있나요? 개별성 돼 있죠. 이러한 것들이 개별성에서 나온다 봐야 돼.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쓰리비는 111페이지 보시면은 111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맞죠? 다시 말해서 불안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라 봐야 돼요. 불안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기억의 둘째 줄 체크합니다. 둘째 줄. 43페이지에 기억의 둘째 줄. 거기 보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돼 있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개별성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 개독구. 독구가 성질이 들어봐서 안 되는 게 3개. 그래서 독구가 성질이 들어봐. 그래서 곤란하다, 어렵다 하면 개별성이야. 자, 3개만 기억합니다. 일물가의 법칙 성립 안 돼. 부동산 간에 뭐가 안 돼? 비교 안 돼. 공통의 논리 이론 도출 안 돼. 그래서 안 돼, 안다니까 걔가 성질 내가 요가죠. 뭐라고? 이런 개 쓰리비.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 시장의 비조직성. 부동산 시장은 공개하는 거 싫어합니다. 거래를 공개하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나라 뭐가 되면은 국무위원이 되면 이걸 공개를 다 해야 돼. 그러다 사고 많이 나죠. 표준화가 없습니다. 비표준화. 부동산은 표준화가 없고 비표준화. 조직이 안 되죠. 뭐 여러분들 시험 치는 날, 창업하는 날 12월 24일 날 이때 수수료를 10% 할인하자. 전국적으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하이마트나 나이키처럼 일괄적으로 조직성이 깬 게 아니고 전부 다 뭐다? 비조직성이라 봐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3B 때문에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만든다?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개별성이라 봐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인접성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인접성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2가지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만 가져갑니다. 자, 기출 한번 볼까요? 43페이지. 자, 43페이지에 기출 1번에 보니까 개별성은 불안전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맞나요? 뭐 때문에? 3B 때문에. 뭐 때문에? 3B 때문에. 두 번째,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 맞죠? 개별화.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렵다. 곤란하다. 지가 산정이 어렵다, 곤란하다 하면 이건 개별성이라 봐야 돼요. 자, 이제 책 덮으시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부동성은 어떻게 해옵니까 하면 부동성은 5가지. 부동성이라는 것은 지역화, 국지화, 임장활동,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는 같이 옵니다.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수입의 근거되죠. 조세 수입의 근거되는 것이 부동성.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이 기준이 되는 것도 부동성. 됐나요? 그 다음에 부정성에서는 1+1 3개만 옵니다. 제일 먼저 물리적 공급한데 그거가 또 완전 비탄력. 세 번째죠. 세 글자 집약화. 그 다음에 세 글자 생산비입니다. 재생산이 아니고 생산비 법칙 성립 안 된다 봐야 돼요. 5번째니까 5글자 최유효 이용과.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의 도입 배경이 되는 것이 부정성. 그래서 부정성에서는 1+1 기억해서 3개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속성에서는 부정성 거 2개 가져옵니다. 부정성에서는 물리적 공급이 안 돼. 근데 영속성에는 뭐 안 돼? 물리적 감가가 안 돼. 그 다음에 부정성에서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재생산 이론이 성립 안 돼요. 그거 2개만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에 이익, 이득, 가치, 장기, 장래, 미래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영속성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이때 이득이란 것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라든가 재고시장,
소유이익, 사용이익, 이익이익 이런 거, 소득이득, 그 다음에 처분이득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영속성으로 가야 돼. 장기, 장래, 미래, 예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별성은 좀 독특하게 봅시다. 개별성은 계열은 뭐라고요? 독구. 그래서 개별화, 독점화, 구체화. 그 다음에 독구가 성질이 들어봐서 개별성은 안 돼, 안 돼, 안 돼, 곤란, 곤란, 곤란 이런 말이 나오면 개별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만 기억하자고. 일물가의 법칙 성립 안 돼. 부동산 간에 비교 안 돼. 공통의 이런 논리 도출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독구가 성질을 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개쓰립이라 그래요. 개별성에서 뭐 나온다고? 쓰립이 나온다고. 거래를 공개하는 거 싫어합니다. 비공개. 상품은 표준 없어. 비표준. 조직성이 없습니다. 비조직성. 요 세 개. 그리고 이런 세 개 때문에 지금 시장이죠.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된다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월달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안 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집에서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나오는 그 공간적 범위는 이것도 시험 문제가 거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요약식 과정에서 하시면 돼요. 됐나요? 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건강 지키시고 토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